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KPS 생명과학 이야기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종목이나 지수 관련된 이야기 다 할 거고, 그리고 정치 테마 다 이야기 하려고요. 아까 제가 오전 방송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치 관련 이야기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지지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립적으로 현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정치 테마에 투자하는 게 맞는가,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 성향이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듣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은 그냥 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듣는 것도 괜찮고, 나는 정치 테마로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저희 그 포트 하나 또 정리하려고요. 현대공업이 슈팅이 나왔습니다. 날짜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돼요. 11월 10일에 샀는데 내일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또 슈팅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현대공업 차트인데요. 저희가 이거 단타로 접근하라고 해서 아마 이 시점에 샀어요. 그래서 이때 막 매도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위아래를 흔들다가 오늘 슈팅 나왔는데 내일 좀 더 가거든요. 내일 좀 더 가면 정리하겠습니다. 뭐 더 강하게 막 장대 연목 나올 수 있는데, 본인의 능력을 잘 지금까지 제가 배운, 제가 가르쳐준 그 내용을 참고해서 잘 고점에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엔 뭐 현대공업으로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현대공업을 포트에서 빼겠습니다. 저희 그 현대공업이 이제 단타로 있었는데 현대공업이죠. 이거 뺄게요. 이 정도 슈팅이니까 내일 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때 적절히 매도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단타 종목 하나 빼고, 어쨌든 제가 포트를 제가 판단했을 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면 뺄 거니까요. 그런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공업을 포트에서 빼겠습니다. 현대공업을 포트에서 오늘 뺐고요. 내일이죠. 내일 이제 완전히 정리할 거고 저희 포트에서 뺄 겁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 이야기 할 건데요. 일단은 정치 테마를 제가 과거에 몇 번 이야기했어요. 보시면 이 영상 지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 정치 테마주 있죠. 그리고 요거랑 그리고 요거 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성이 있고,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들어야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정치 테마를 이야기할 건데요. 지금 현 상황을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정리하고 요거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것도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던 거 이야기하고 지금 또 오후에 또 바뀐 뉴스가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뭐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시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의 연령대가 높으시니까 대부분 뉴스를 많이 보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 저는 말하자면 제 영상은 주식 관련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주식 관련 공부를 시켜서 말하자면 뭐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는 유튜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어떤 부분이 정확히 미흡하다라고 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게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아니고 제 생각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댓글을 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그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뭐 논리가 없잖아요. 그냥 넌 몰라, 너는 어리니까 몰라. 그러니까 뭐 저보다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뭐 제가 좀 어리다고 너는 몰라 이렇게 접근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대응을 안 하겠습니다. 좀 논리적으로
좋은 그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은 현재 상황이 법무부 감찰이 곧 시작. 그러니까 윤 총장,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 감찰위가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됐는데 그게 시작이 되기 전에 이제 그 문 대통령과 추미애 면담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와 윤 총장이 이제 동반 사태를 논의한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문 대통령이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면담을 했는데 사태 논의한 거 아니다. 근데 뭔가 두 분이서 뭐 어떤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태 논의는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어떤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미애 그 법무장관이 윤석열 이제 해임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고기영님이 이제 반대를 하고 사의를 했다고 뉴스에 나와 있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제 그 해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하자면 법무부 차관이 이제 그 말하자면 사의를 표명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뉴스가 나오길 결과적으로 그 법무부 감찰위가 윤 총장 감찰 징계 부적절하다 만장일치로 의결된 거죠. 만장일치로 모든 사람이 윤 총장이 뭐 징계를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딱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복귀를 하죠. 그리고 징계위가 연기되고 징계위가 이제 그 또 이제 연기가 돼서 이제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윤석열과 추미애 그 법무장관이 이제 뭐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그 2라운드가 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상황이 좀 재밌었어요. 제 기준에서 좀 많이 놀랍기도 하고 어쨌든 바로 이제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나오자마자 월성 1호 그러니까 원전이죠. 원전 관련 수사를 본격화해서 뭐 그 파일을 444개를 파일을 지운 그들에게 영장을 청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분이 제가 과거에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무사라고. 어떻게 보면 좀 그 강한 남자? 뭐 그런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칼을 빼든 거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이거를 건든 거죠. 왜 건드렸을까요? 여기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직무 복귀 이틀 만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뭔가 조작이 있었으니까 444개의 파일을 지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뭔가 파일을 지운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이 있는 그 피의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게다가 이 부분이 이게 중요한데 여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든 것이다. 그죠? 이게 윤 총장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든 거고 이제 윤 총장과 여권의 대치 강도는 점점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이 그 한번 싸우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설명 드렸어요. 윤석열 형님의 특징 박 대통령과 이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그분을 감옥에도 보내고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이든 이재용이든 누구든 위법한 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잡아 쳐놓는 성격이다. 정무 감각이 전혀 없으시고 마초 상남자 무신 야수 멋지신 분이다. 하지만 뭐 대선에 못 나올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예전에 드렸는데 지금 앞에 부분은 다 맞고 있죠. 자 보세요.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이든 이재용이든 위법한 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잡아 쳐놓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복귀와 동시에 지금 여당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든 거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잠깐 영상을 멈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말하자면 윤 총장이 이제 칼을 빼든 거죠. 그래서 여권의 인사들이 지금 조사에 들어간 거죠. 이해 가시죠? 이분이 이제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분이 뭔가 그 여당 쪽 이제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여권의 많은 인사들을 제가 보기엔 건들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제가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도 다 알아요. 제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제가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어쨌든 발생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0%까지 하락했습니다. 역대 거의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전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전에 대해서 그 과거에 국민들도 원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원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원전은 위험하다. 원전은 위험하고 하면 안 된다. 일본 봐라. 일본 원전 해가지고 문제가 많잖아. 일본도 저렇게 해서 잘못되는데 우리나라 하면 안 된다. 영화도 하나 보시고 영화에도 그 원전 관련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 영화 보시고도 원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태양광을 키워야 된다. 태양광 풍력을 키워야 되는데 태양광을 주로 어디에 깔았나 보세요. 그걸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태양광을 과연 어느 지역에 많이 깔았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어디에 깔았으며 풍력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가? 그런 부분들이 다 정치적인 거예요. 제가 그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정치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태양광 어디에 깔았는지 찾아보세요. 이해 가시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율이 급락을 한 거죠. 이해 가시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뭐 다른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고 지금 스토리가 딱 연결이 되잖아요. 떨어졌고 그러면 오늘 또 이게 뉴스가 그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윤 총장 징계위 적절성, 정당성, 공정성이 정당성,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정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서 말하자면 해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뭐 해임을 하겠다. 이해 가시죠? 자, 거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아니죠. 검찰총장이 윤석열 그 형님이 사임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그렇게 이제 사임을 하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어요.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면 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종목도 급등해. 여기부터 적으세요. 이거 저희 포트에 안 넣을 거예요. 지금 여기 종목 급등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만약에 실제로 제가 얘기한 시나리오들 된다.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진짜로 정치 선언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엔 1.5에서 2배까지 오를 확률이 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분이 진짜 대선까지 출마한다. 그럼 저는 3배까지도 간다고 봅니다. 이해 가시죠? 하지만 저는 이거 포트에 넣냐? 안 넣을 겁니다. 안 넣을 겁니다. 너무 위험해요. 리스크가 커요. 자, 왜 크냐? 제가 그 과거 영상, 과거 영상 보여드릴게요. 과거 영상이 아니라 제가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면 1시간 넘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래서 과거에 이야기한 거 다시 얘랑 얘에서 설명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거를 보셨다고 치고, 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진짜 정치를 선언을 하면 얘가 주가가 1.5배가 오른다. 예를 들어 1.5배가 오른다. 진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그럼 진짜 3배까지도 저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옛날에 정치 테마주 10배도 그냥 쉽게 막 올라갔어요. 근데 이걸 리스크가 뭐냐? 옛날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있잖아요. 그분이 대선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에 대한 공세가 강했죠.
뭐 퇴주잔 논란부터 뭐 옷 입는 게 어떻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태클을 많이 걸었잖아요. 어떻게 그때 민주당이 그렇게 그 말하자면 검증 절차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태클을 걸다 보니까 이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형님이 나 안 해. 대통령 선거 안 해. 그냥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그 테마주들이 하한가 연속으로 하한가 두 방 세 방 때렸어요. 한 3, 40종목이 하한가를 쫙 때렸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 여기부터는 구독자들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선언을 할 것이다. 그러면 올라가죠. 대선에 진짜로 출마를 할 것이다. 그럼 3배 올라갑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여기 있는 종목들을 사시면 돼요. 근데 이건 아니야. 그렇게 출마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사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대박이 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과거의 영상 제가 3가지 이야기했죠. 그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이분이 이제 굉장히 강하고 인기를 끌만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무 감각이 저는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는 제가 보기엔 못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아직 본인이 대선에 출마한다고 이야기도 안 했고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도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정치 안 할 건데 정치 저 관심 없습니다. 정치 안 할 겁니다. 하면요. 이 종목 폭락합니다. 급락하죠. 당연히. 근데 나 정치할 거야. 팍 올라가고 나 대선 나갈 거야. 팍팍 올라갑니다. 근데 안 한다고 하면 하한가 각오하시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해 가시죠?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제가 보기엔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이분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선에는 못 나간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여당과 충돌이 있으니까 대선의 조력자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대선의 조력자가 돼서 국민의 힘이 아니고 제3지대가 열린다는 거죠. 제3지대가 열려서 그러면 누가 등장한다고 했죠? 안철수 형님이 등장한다고 했죠.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돼서 안철수 형님과 그 말하자면 국민의 힘이 아닌 제3지대에서 국민의힘 뭐 중진들이 합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국민의힘에는 이제 한 분 남겠죠. 누군지 아시죠? 이제 김종인 그 형님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 그분만 남고 이제 다 새로운 정당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그 뉴스를 제가 안 찾아놨는데 제가 잠깐 볼게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찾아놨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요거 하나만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김세현 형님 아시죠? 이것도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정치 그 이야기를 하면은 길어져요. 저도 이게 뭐 솔직히 1시간 2시간을 해도 이게 뭐 끝날 수가 없죠. 자 보세요. 이것도 좀 재밌는 뉴스인데 자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대로 못 이긴다. 안철수 김세현 야권 연대 공감. 김세현 형님 아시죠? 자 이분이 이제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고요. 이게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다면 자 이게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흐름으로 가냐. 자 이게 만들어진다면 요거 김세현 형님의 테마 동일 고무 밸브가 올라갈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요것도 필기해두세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 조금씩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한 주씩만 사봐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 종목 이게 올라간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제가 정치 테마에 대해서는 좀 여기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낙연 형님에 대해서 삼부토건, 남산알미늄, 남성, 남아산업, 남아토건, 뭐 일본 관련주 제가 이야기했죠. 남선알미늄 제가 저희 그 포트에 있죠. 그리고 이재명 형님이 대선에 이제 출마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동신건설, 에이텍, 형지엘리트, 형지 INC 그리고 정세근 형님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수산중공업, 알루코 김경수 형님이 될 것 같다. 한국컴퓨터,
KCS, 그 다음에 홍준표 형님도 지금 조용하신데 뭔가 할 것 같다. 그럼 새우 글로벌.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폭을 열어드린 겁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다른 종목들은 윤석열 형님도 리스크가 있지만 얘는 진짜 올라가면 진짜 3배, 미치면은 뭐 5배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저는 정치 테마에서 이제 이낙연 형님 거랑 그 안철수 형님 이 종목은 저희 포트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종목을 선택하냐면 안철수 형님은 분명히 100% 출마해요. 100%. 10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안철수 형님이 윤석열 형님을 지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원하고 있거든요. 볼까요? 이것만 하나만 더 볼까요? 요거 하나만 뉴스를 검색을 더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뉴스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건 지울게요. 자, 안철수 형님이 윤석열 징계는 문재인 정부식 마녀 재판이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이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분은 윤석열님의 그 힘을 좀 지원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분은 어떻게, 지금 말하자면 당연히 대선에 출마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 형님 테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가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거의 이것만 이야기했는데, 뭐, 시간이 길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의 판단을 해서 지금 제가 많은 종목들을 소개했는데, 제가 이걸 다 포트에는 안 넣을게요. 넣고 싶어요. 넣고 싶은데, 좀 고민해보고, 제가 좀 얘네들이 종목이 좀 하락하면, 지금 윤석열 형님은 테마는 너무 올라서, 그런데 좀 고민해보고 포트에 넣을 수 있는데, 일단은 포트에 안 넣을게요. 그래서,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일단은 종목 점검을 하겠습니다. 종목을 이제 쭉 점검할 건데, 거꾸로 해볼까요? 자, 지금 기존에 제가 종목을 항상 그 대원 미디어부터 했는데, 거꾸로 해볼게요. 이거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잠깐만. 자, 일단은 지수 보면요. 지수는 뭐, 더 올랐네요. 막판에. 제가 이거 시장을 계속 끝까지 못 봐서, 일 때문에 못 봤는데, 고점 돌파했죠. 제가 분명히 고점 돌파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코스닥 고점 돌파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하락할 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상승 중에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 주가 폭락한다고 왜 이때 다 매도 안 했냐고, 다 매도했어야 된다고 막 다른 유튜버들은 그랬는데, 저는 이때 사라고 했어요. 만약에 뭐 750 밑으로 빠지면 신용까지 써서 올라가니까 걱정 말고 사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 영상, 과거 영상 보세요. 제가 이렇게 빠질 때 고점 돌파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 돌파하고 있죠. 이거 제가 과거 영상 보시면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종목 볼게요. 지금 정치 테마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종목 점검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SNK 밀렸죠? 조금씩 모아가세요. 제가 예상한 대로 좀 밀렸네요. 이때부터는 조금씩 모아가 돼요.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로. 자, 거꾸로 볼게요.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반등 좋네요. 헬에서 해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얘도 올라가면 또 미친듯이 올라가요. 이거 만약에 인상 3상 기대감으로 급등할 수 있다. 이제 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HLB 이것들은 뭐 그냥 그러네요. 수젠텍. 자, KPS 홀딩스. 자, 이거 이야기할게요. 제가 여기서 오늘 좀 상승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상승할 줄 알았죠. 누가 봐도. 근데 하락이 나왔습니다. 왜 하락했을까요? 야, 이거 화이자 백신이랑 관련 없어. 이거 아니야. 매도해. 라고 개미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저희는 2만원 아래에 잡았는데, 저는 탈출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탈출 확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0%는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그리고 저희는 이거 솔직히 한 개
10만원만 사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그리고 KPS 홀딩스는 이것도 장기 투자해도 돼요. 지금 이거 싼 거예요. 얘네 1000억 생겼잖아요. 그 KPS 생명과학 매도해서 1000억 생겼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KBL에 쭉 볼게요. 코데즈 별거 없고, 현대공업은 내일 정리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산 계속적인 상승 나오고 있고,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삼성, SDI 배터리 관련주, SK 이노베이션. 뭐 특이사항 없죠. 지금 아까 정치 테마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특이사항 없는 거 쭉 넘길게요. 자, 그냥 쭉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급등한 거나, 이거 뭐야? 한전, 제가 한국전력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지는 오늘 제가 정치 테마 어떤 방향으로 설명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뭐 이것도 좋고 우리은행 금융주도 다 좋은 흐름입니다. 딱히 뭐 변동성 없는 건 쭉 남길게요. 뭐 변동성 특히 없습니다. 뭐 아이스크림에 좀 밀렸고 뭐 쭉 넘길게요. 막판에 이제 끝판왕 저희 대원미디어가 나오죠. 대원미디어 미쳤죠. 제가 그 부분 뭐 자랑하고 싶네요. 이건 액터주도 아까 슈팅 20% 나왔는데 매도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매도하신 분 잘했고요. 그냥 좀 더 기다릴게요. 얘 소송권에서 졌대요. 졌는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아서 좀 기다려볼게요. 다시 이 회사에서 다시 말하자면 재판 다시 한번 또 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볼게요. 어쨌든 이거 슈팅 나왔을 때 매도하신 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엑셀소프트 뭐 그렇고요. 게임주 오늘 좋다가 밀렸어요. 뭐 그래도 아직 저가라. 자, 이거 안철수 형님 테마죠. 좀 기다려보고요. 이건 이낙연 형님 테마고 남사알미늄, 에코케, 그 다음에 비주얼테크, 진파워 쭉 그냥 넘길게요. 위드텍 뭐 이렇게 밀리면 좋죠. 지금 제가 신규로 추천한 종목이니까 최근에. 자, 대원미디어 요거만 볼게요. 대원미디어 자, 이거 매도하시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이때 잡았어요. 제 영상 보세요. 진짜 이때 6,000원 초반에 잡아서 오늘 9,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60% 수익이에요. 60% 수익. 60%. 그래서 매도하신 분들 많은데 제가 이거 포트에서 지울까요? 안 지울까요? 안 지웁니다. 매도하신 분도 잘한 거예요. 지금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 양매수고요. 저는 이거 목표가 이야기했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미 60% 수익 실현했는데 그죠? 너무 고점이고 뭐 무서울 수도 있고 뭐 매도하신 것도 잘한 거예요. 매도하시고 다른 거 잡아도 되니까요. 어쨌든 이건 축하드립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댓글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빠르게 댓글 좀 보겠습니다. 댓글 달아준 거 제가 매번 확인한다고 했죠. 아까 제가 오전 영상에 올린 거에 많은 분들이 정치와 경제, 주식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영상 잘 보고 있다. 정말 시간이 순삭된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이게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30분이 기본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막 설명을 뭐 대충 할 수가 없어서 뭐 30분씩 하면 거의 1시간인데 그렇게 저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KPX 때문에 심각한데 영상 보는데 내가 미래에서 왔나? 라고 해서 빵 터졌다. 목소리가 자꾸 들으니 매력 있으십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마구 기다려주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대원 날라가네요. 점심 영상 잘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셔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타이밍 딱 맞았네요. 그러니까 영상 올리자마자 보신 것 같고요. 대원미디어 수익 상승해서 계좌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대원미디어는 솔직히 이거 제가 자랑해도 되잖아요. 이건 제 완전 주력, 제가 이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제가 솔직히 자랑할 만하죠. 제가 자랑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솔직히 여러분 유사투자 자문업체 가입하신 분 있잖아요.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이건 저는 무료로 하잖아요. 이게 지금 미친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천천히 하세요. 이게 이렇게 수익 나온다고 이제 급하게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겁나서. 대원미디어 미친듯이 오르네요. 대원미디어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여쭈는 건데 분성님 포트 리스트 어떤 기준에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분이 질문한 게 자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포트
순서가 뭐 어떤 기준이 있냐? 없어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 포트 주면 여기 빈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신규 포트 이렇게 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종목 순서 중요성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작성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KPS 거꾸로 가서 우울했는데 KPS 좀 볼게요. 저는 뭐 그냥 뭐 혹시 그러면 손절하면 되죠. 저희 뭐 수익 많이 나는데 이거 하나 손절한다고 뭐 계좌가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기다려 볼 겁니다. 나중에 전 슈팅 나올 거라 믿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대형미디어 슈팅 나와서 매도했습니다. 절반 정도 매도했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코스닥 지수 좋은데 대형주, 코로나 테마주, 정치 테마주 쏠리는 것 같은데 지수와 별개로 시장은 좋은가요? 시장은 매일 설명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뭐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하면은 저는 뭐 제가 보기엔 이게 주말에 제가 그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도 이야기할 거고요. 저는 뭐 아직 시장 괜찮은데 무서우면 매도하면 돼요. 이게 원칙이 그거예요. 아, 시장 너무 올라서 무서워. 본인이 판단하면 매도하면 되고 주식 분량을 줄이면 돼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철수 형님 테마주에 대해서 설명해준 채널 찾다가 구독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드셨어요? 뭐 점심 식사 늦게 먹었어요. 오늘 아직 영상 보기 전에 댓글 달아요. 대원 날라갈 때 놓쳐서 방금 매도했습니다. 대원미도 매도했다고 하고 제가 목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무서워서 매도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죠? 영상 잘 보고 있고요. 신규 종목 좋지만 지금처럼 시장 흐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요. 한 번씩 경험을 토대로 한 뇌피셜, 분석 이런 것도 잘 도움이 되고 종목을 찾거나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게 좋게 이야기 써주신 분은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우선주, 보통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야기한 건 우선주가 이제 배당을 많이 준다. 그래서 우선주가 가격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치킨도 시킬 때 양념 먹을까 후라이드 먹을까 고민하시면은 반반 시키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반반 사세요. 그거는 뭐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뭐냐 또 있나? 시간이 어쨌든 빨리 간다고 제 영상을 보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예. 아무튼 뭐 그리고 뭐 제 포트가 많이 날라간다 뭐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금 KPS 벌써 KPS 홀딩스 수익권이라고 이야기 하신 분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게 어쨌든 오늘 정치 테마 이야기해서 시간이 좀 금방 갔죠. 그리고 정치 테마 이거 제가 종목 설명 이 정도 했으면 됐겠죠. 여기 있는 종목 제가 그래도 나름 이제 많이 고민해서 결정한 거니까요. 본인이 보기에 나는 어떤 후보자가 말하자면 대선에서 유리할 것 같다 판단하시면 그거 골라서 조금씩 담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리스크가 크고 어떤 종목이 말하자면 상승할 확률이 높고 어떤 종목이 안정성이 있다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는 포트에 일단 안 넣고 제가 고민은 좀 해볼게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신규 종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 테마에서 본인의 판단을 해서 골라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뭐 미증시는 그냥 그래요. 이게 지금 지수가 딱히 볼 게 없어요. 뭐 거의 보합권인데 뭐 내일 장도 한번 기대해 보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시간이 길어졌네요. 네, 감사합니다.